안녕하세요. 인터그래텍의 김우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부분은요, 알튬에서 새롭게 출시한 알튬 디자이너 2013 버전과 라이브러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볼트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튬 디자이너 2013의 기능에 대한 개요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 중에 회로도에서 어떤 핀에 대한 부분과 포트에 대한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던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PCB 쪽에서 레이어를 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사용자가 카퍼포로부터 안 보이는 객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기능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스케매틱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스케매틱 라이브러리를 제작하실 때 라이브러리의 핀 이름과 핀의 번호에 대한 부분을 세로 방향으로 수직으로 세웠을 때 네임과 번호를 임의의 각도로 회전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윈도우즈의 폰트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되는 글꼴을 정형화되어 있는 폰트가 아니라 유저가 원하는 폰트로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요, 포트에 대해서 추가된 기능인데요. 포트에 대해서 사용자가 포트의 어떤 크기라든지 폭, 그 다음에 포트를 표현하고 있는 글자의 폰트,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포트는 세로 방향의 높이가 고정되어 있는 타입만 지원을 했었으며 최근에 출시된 버전에서는 높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가된 기능은 하이퍼링크를 위한 연동 기능이 지원이 되는데요. 회로도 상에서 사용자가 하이퍼링크에 연동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배치 메뉴에 하이퍼링크라는 명령으로서 추가가 되는데요. 단축키로는 P와 K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시트라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블럭을 유저가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 시트에 연결되어 있는 URL로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웹페이지에 연결이 되도록 됩니다. 요거에 대한 연결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으며 PDF 데이터 시트라든지 또는 자사의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 효과로 도면에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자유롭게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가된 부분은 스마트 PDF 출력에서 파라미터를 추가하실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보통 PDF 파일에 문서를 생성을 했을 때는 기존 버전에서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개 정보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 버전에서는 라이브러리에 필요한 매개 변수 정보들, 부품 단가라든지 또는 부품의 가격, 제조사에 대한 URL 링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매개 변수들을 PDF 파일을 제너레이션 했을 때도 왼쪽에 보이는 북마크와 같은 이런 위치에 표현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설명될 볼트 시스템에 대해서도 볼트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 파츠 넘버라든지 라이프 사이클의 어떤 상태라든지 이런 정보들도 PDF 파일에 함께 포함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PCB 쪽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PCB 오브젝트를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투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투명도를 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객체의 외곽선으로 표현을 하도록 지원을 했었지만 지금은 사용자가 투명도를 라이브러리의 패드라든지 트랙이라든지 또는 카퍼라든지 이런 객체별로 투명도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고 또는 레이어별로 투명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로 방향으로는 레이어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 가로 방향으로는 객체의 종류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 세로 매트릭스 구조에서 특정 셀에 대해서 하나의 투명도를 개별적으로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된 기능은 솔더 마스크의 이격 거리를
실크 스크린과 연동하여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실크 스크린이 패드 위에 겹쳐 있을 경우에 단순하게 패드와 실크가 겹쳐졌거나 또는 최소 이격거리 얼마를 위배했다라는 정보만 표현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패드에다가 솔더 마스크까지 겸해서 솔더 마스크가 벗겨진 영역 플러스 패드 영역을 실크 스크린의 이격거리로서 탐지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오류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된 기능은요, 폴리곤 작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원형이라든지 아크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선 형태의 폴리곤이 아니라 원형 형태의 폴리곤을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해서 그 값에 의해서 R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폴리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된 기능은 3D에서 추가된 기능인데요. 기존의 3D에서 보여지는 화면을 단축키 제로를 눌렀을 때는 탑면에서 본다든지 또는 버튼면으로 보는 이런 두 가지의 기능만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면을 보고자 할 경우에는 탑 사이드, 뒷면을 보고자 할 때는 버텀 사이드, 후면, 좌측면, 우측면 또는 등측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보고자 하는 층을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 화면을 필요에 따라서 클릭해서 바로바로 이동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BOM 출력 기능인데요. BOM 출력 기능에서도 먼저 PDF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과 같이 파라미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트 라이브러리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파라미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볼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셨다면 볼트에 있는 방대한 양의 어떤 정보들을 BOM 데이터를 출력할 때 함께 출력할 수 있도록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include parameter from bolt를 체크를 하시면 볼트에 있는 내용이 BOM 정보에 함께 포함이 돼서 데이터를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3 버전에서 크게 바뀐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볼트가 추가된 기능인데요. 볼트를 좀 더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알티움에서는 기존의 라이브러리에다가 볼트로 이전하는 과정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CMP LIB라는 라이브러리 제너레이션 모듈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케매틱 라이브러리 SSH LIB라고 합니다. 또는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 DB LIB라고 하죠. 이 두 가지 라이브러리 파일을 가지고 볼트에서 필요로 하는 CMP 라이브러리로 자동으로 제너레이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기존의 라이브러리를 이미 구축을 하셨다면 그 라이브러리를 손쉽게 볼트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이그레이션 도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알팀 2013에서는 인트로 페이지인 홈페이지가 개선이 됐는데요. 일단은 UI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윈도우즈 8이 출시되면서 메트로 스타일의 어떤 UI 그리고 기존 7에서 보셨던 어떤 그라데이션의 어떤 효과들 이런 효과로 인해서 그래픽 속도가 많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윈도우 8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배제를 했죠. 마찬가지로 알티움에서도 버전 2013이 출시되면서 윈도우즈 8에 맞춰서 모든 UI들을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8 OS에 탑재되어 있는 기본 프로그램을 쓰듯이 비슷한 느낌으로 알티움을 쓸 수 있도록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맞춰서 홈페이지에도 여러 가지 정보가 추가가 되는데요. 홈페이지에는 알티움에 있는 메인 알티움 웹페이지의 내용이 연동이 되도록 표현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어떤 뉴스 정보라든지 블로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고요. 하단부에는 컨텐츠 스토어라고 해서 알티움 본사에서 새롭게 추가한 부품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라이브러리, 서식 이런 여러 가지 추가 설계 요소들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필요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는 보이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내부적인 플랫폼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DXP라는 용어가 알튜맨은 항상 따라 붙는데요. 이 DXP라는 단어가 디자이너 크로스 플랫폼입니다. 설계자가 쓸 수 있는 모든 디자인 환경을 통합한 단일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툼 디자이너 2013 버전부터는 왼쪽에 보이는 주황색 부분, 밑에 가로로 길게 디자인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기존의 DXP 버전 1.0의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보라색의 알툼 DXP 앱 서버라고 되어 있는 새로운 서버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커넥션을 시켜서 엔터프라이즈 커넥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키고 이 전체를 묶어서 DXP 2.0이라는 플랫폼을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알툼 DXP 앱 서버라는 프로그램은요, 별도로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는, 구입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서버를 구축을 하시게 되면 이 위에다가 엔터프라이즈 볼트 앱을 하단부에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업용 볼트를 여기다가 자유롭게 커넥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앞으로 출시될 협업 앱, 컬러버레이션 앱이라든지 또는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앱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구매하시거나 또는 무료로 제공되는 이런 모듈들을 추가적으로 붙여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출시할 예정으로 로드맵이 갖춰져 있고요. 이러한 그 보라색 영역의 앱들과 맨 위에 있는 노란색 영역의 서드 파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SDK라고 기존에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사용자분들이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도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솔루션이 알툼에서 제공하고 있는 앱 빌더라는 것이 상반기 중에 출시가 될 겁니다. 이 앱 빌더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알툼 서버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실 수도 있고 또는 SDK 단계에 붙는 모듈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프로그램은요, 여러분들만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알툼의 컨텐츠 스토어를 통해서 다른 유저들한테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볼트에 대한 그 설명 부분입니다. 알툼의 볼트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툼의 볼트는 기존에 제공되고 있었던 세틀라이트 볼트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 볼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볼트 서버가 있습니다. 이전 화면에서 보셨던 그 보라색 영역의 엔터프라이즈 볼트 서버라는 부분이 볼트 앱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볼트 서버에 해당합니다. 맨 위에 있는 세틀라이트 볼트는 저희가 예전 세미나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무료로 제공되는 볼트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는 사내에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인증은 알툼 라이브에서 받아야만 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알툼 라이브의 인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즉 유지보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볼트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틀라이트 볼트는 항상 알툼 본사와 유지보수 계약이 유효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붙고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퍼스널 볼트는 무료입니다. 완벽하게 무료로 쓸 수 있지만 최대 접속자 수가 3명으로 제한이 되고요. 권한에 대한 부분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알툼 프로그램에서만 그 볼트에 대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웹 브라우저 등을 이용해서 볼 수는 없도록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볼트 서버는 유료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접속자 수는 구입하시는 유저 접촉자 수에 맞춰서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개별적인 권한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접속하는 사용자에 대한 레벨에 대한 인증 시스템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툼에서 볼트로 연결하기 위한 접속 설정을 하는 화면입니다. 세팅 화면이 상당히 좀 어렵진 않고 심플합니다. 볼트 서버 어드레스라는 부분에 실제 볼트 서버의 주소 또는 IP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의 사용자 이름 그리고 암호를 입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Find Bolt on LAN을 선택을 하시면 현재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물려있는 볼트 서버를 알튠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탐색을 해서 그 서버의 주소를 자동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퍼스널 볼트 서버와 엔터프라이즈 볼트 서버 그리고 새틀라이트 볼트를 각각 세팅을 하는 화면입니다. 바로 알튠에 있는 그 프리퍼런스 화면이죠. 환경 설정 화면입니다. 볼트 카테고리에 보시면 지금 세 가지가 접속이 되어 있고 상태가 전부 다 초록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는 하나만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의 볼트로 나눠서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회사 전사적으로 부서별로 볼트를 구현할 수도 있고 전사적으로 하나의 볼트를 구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은 볼트에 대한 그 인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사용자 계정이 3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드민이라는 사용자와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 2명을 추가를 해놓은 사용자고요. 일반 사용자지만 맨 밑에 있는 사용자한테는 어드민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어드민이라고 권한이 할당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유저를 직접 여기서 얼마든지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유저는 알튠 라이브 사이트의 유저와는 별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제한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전에 보셨던 화면은 알튠의 프로그램 내에서 보셨던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반 브라우저에서 보시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 브라우저에서도 볼트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제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연구소장님이시라든지 또는 다른 기타 구매팀이라든지 알튠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은 고객들도 실제 설계 데이터 문서에 어느 정도 레벨까지는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도면에 대한 그 개요를 본다든지 이런 정보들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정의입니다. 어떤 문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회로도를 처음에 제작을 시작을 하시겠죠. 회로도가 될 수도 있고 라이브러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문서를 시작을 하실 때 새로운 문서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문서 제작이 완료돼서 배포를 하고 배포가 된 문서를 나중에 폐기하는 그런 일련의 라이프 사이클의 단계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목록 상자에 보시면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프로토타입이라고 돼서 시제품을 설계하는 단계의 부분, 마지막은 프로덕션이라고 되어 있죠. 오른쪽 부분입니다. 프로덕션은 실제 제품화해서 이 제품이 마지막에 폐기될 때까지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 관리자가 어느 단계에서 승인을 해줄 것인지, 그래서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리비전에 대한 관리 체계인데요. 1레벨, 2레벨, 3레벨까지 리비전 레벨을 세세하게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하나 설계할 때 메인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마이너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첫 번째 항목은 모델로 지정을 해주고요. 두 번째 부분은 프로토타입인지 아닌지 그런 여부들, 세 번째 부분은 리비전에서 마이너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 그런 숫자들, 이런 것들을 어떠한 시스템, 어떤 레벨로 또는 숫자로 쓸 것인지 알파벳으로 쓸 것인지 유저가 직접 넘버링에 대한 체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볼트 익스플로러입니다. 알튠 디자이너 화면에서 기존에는 라이브러리 탐색기에서 부품을 가지고 오셨지만 새롭게 추가되는 볼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끌어오실 때는 지금 보시는 볼트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라이브러리가 저장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컴포넌트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모델 PCB 라이브러리와 스케매틱 라이브러리가 탑재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CMP라고 해서 실제 제작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보이고요. 여기에 따른 리비전도 표현이 되고 현재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유저가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지 그러면 릴리즈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현재 제작 중이면 new from design이라고 나올 것입니다. 승인 앞 단계일 경우에는 뭐 프로토타입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요. 서치라는 항목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볼트에서 해당 부품을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부분에는 이 부품에 대한 개요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에 대한 모양이라든지 풋프린트에 대한 모양 또는 그 부품의 파라미터 정보 이런 것들을 오른쪽 하단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품을 관리하는 관리자다라고 보셨을 때는요, 부품 관리 측면에서의 어떤 이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볼트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일단 부품 제작부터 배포까지의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모든 연구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라이브러리를 관리했을 때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볼트 탐색창에서 모든 부품 관리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부품에 대한 생성이라든지 수정 또는 이러한 부품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요청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요. 부품의 라이프 사이클도 관리할 수 있고 부품을 검색 또는 서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 부품이 어떤 디자인에서 쓰였는지 where use라는 역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라는 라이브러리 하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수정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수정된 이 부품이 여러분들의 제품 중에서 5가지의 제품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2가지 제품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 어떤 제품에 적용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 디자인이 또 바뀔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쉽게 서치하고 바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라이브러리에 대한 관리도 볼트에서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도면 관리 측면입니다. 연구원님들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도면을 작업을 하시겠죠. 회로를 그린다든지 PCB 디자인을 하신다든지 이러한 작업들 과정에서 리비전 관리를 볼트 시스템에서 직접 하시게 되고요. 추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도면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수정이 됐고 어떤 내용이 수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할 수 있으며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볼트하고 연동되는 시스템이 바로 버전 컨트롤 시스템입니다. 설계 이력 관리 시스템이죠. 설계 이력 관리 시스템이 볼트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이라든지 또는 리비전이라든지 도면 내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볼트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PCB 설계가 완료됐을 때 회로에서부터 PCB까지의 전체 문서를 어떻게 백업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디자인 소스라고 통이 하나 있죠. 이 디자인 소스가 여러분들의 하드디스크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타겟 볼트입니다. 전사적으로 관리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갈 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2가지가 보이는데요. 바로 Validate Design, 설계를 검증하는 단계를 1차적으로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데이터로부터 출력해야 되는 파일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BOM이 출력이 돼야 된다든지 거버 파일을 출력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자삽 데이터를 출력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설계 데이터에서 추출해낼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볼트로 업로딩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요. 설계 단계가 끝나고 배포 단계에 들어왔을 때의 단계입니다. 아까랑은 좀 다르게 이 단계는 릴리즈 모드라고 하는데요. 볼트에서 업로딩 되어 있는 데이터, 디자인 소스에서부터 실제 릴리즈를 하는 과정까지의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4가지 단계에서는 아까 보셨던 단계에다가 플러스 스냅샷을 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스냅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계했던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덤프를 떠서 카피를 뜨고 그것을 보관을 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날짜에 대한 검증까지도 여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네, 이 화면은 실제 릴리즈된 그 설계 도면의 이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트가 릴리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포되어 있는 상태죠. 배포되어 있는데 이 배포가 언제 되었는지 날짜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는 누구가 볼트로 릴리즈를 했는지 작업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볼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회사 내에서
표준화된 부품을 얼마만큼 잘 사용했느냐가 관건입니다. 표준화된 부품을 사용하는 것의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부품을 쉽고 싸게 살 수 있다는 거겠죠. 1K짜리 저항을 저희 회사에서는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1K짜리 부품을 쓰게 되면 그로 인해서 특수한 부품을 특주 발주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사오는 부품보다는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는 부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이 부품이 볼트에 탑재되지 않은, 즉 표준화되지 않은 부품을 썼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면 이것은 볼트에 탑재되어 있는 부품을 쓴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품이 개선되어야 되는지,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티움에서 제공하는 볼트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바로 간편한 설치입니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규모가 있는 PLM과 PDM 소프트웨어들은 설치하는데 웹서버를 설치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한다든지 세팅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알티움의 볼트는요, 설정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원클릭으로 셋업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설치가 됩니다. 또한 앞전에서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볼트의 상호 전환도 가능합니다. 퍼스널 볼트에 있는 내용을 엔터프라이즈 볼트로 옮길 수도 있고요. 또는 엔터프라이즈 볼트에 있는 내용을 세틀라이트 볼트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마이그레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정별 권한부여, 경로별 권한부여도 가능하고요. 교육이 상당히 손쉽습니다. 누구라도 3시간 정도의 교육이면 이러한 볼트를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라이브러리 관리자가 보시게 되는 화면들이죠.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은 부품에 대해서 이 부품이 어떠한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고 현재 단계는 어떤 단계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일반 설계자가 보시는 화면인데요. DMS죠. 디자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거에 따른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바로 알티움 뷰어입니다. 현재 인터그레텍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아이폰 및 아이패드에서 알티움으로 작업되어 있는 모든 도면을 뷰할 수 있는 뷰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올해 6월까지 저희가 출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조를 간단히 보여드리면요. 왼쪽에 알티움에서 설계한 데이터를 그대로 DB 서버에다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이라는 기기의 특성상 설계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어떤 보안 측면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렌더링 툴이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변환을 시킵니다. 이 변환된 데이터는 다시 역으로 변환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DB 서버로 올라가는 데이터에 대한 유출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죠. 이 데이터가 유출이 되더라도 이것은 설계로서의 어떤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 데이터를 렌더링 툴로 올리고 그리고 DB 서버로 업로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에서 그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아이폰에서 직접 데이터를 띄운 화면을 캡처한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서버에 대한 IP라든지 포트, ID, 패스워드 세팅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에 실제 그 도면을 확대했을 때의 화면입니다. 회로도도 직접 뷰어로 보실 수도 있고요. PCB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 객체를 클릭해서 객체의 세부 정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객체의 어떤 파라미터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정 레이어의 온오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 정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특정 네트를 클릭해서 네트의 길이라든지 네트에 연결되어 있는 부품 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품에 대한 파츠 리스트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감사합니다.